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 창구사무 우리 학습 예금 관리 중에서 우리 이제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될 저는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첫 번째 이 예금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또한 예금의 신규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시간에는 이 신규 거래된 예금을 다시 해지하는 해지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금 계약이 이제 우리가 성립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행해지게 되는 거래 두 가지 거래가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입금 거래와 그 다음에 출금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금 거래를 할 때 사실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기도 하고요. 또한 돈을 다시 예금한 돈을 갖다가 다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예금 거래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행해질 수 있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입금 거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입금 거래를 살펴보기 전에 이 입금 거래가 우리가 예금 계약상에서 봤을 때는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우선 아는 것이 여러분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금 거래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입금 거래가 어느 시점에서 완료되었느냐가 굉장히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각 케이스별로 어느 상황에서 입금 거래가 완료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렇게 입금 거래를 이제 실제로 은행 텔러가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 입금 시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뭐 있었죠? 그렇죠. 예금 계약을 할 때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금 시에 실명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입금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짚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행해지는 이 무통장 입금 거래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행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실무적으로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같이 그러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금 거래 완료 시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입금 거래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은행에 예금, 즉 돈을 맡겨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맡겨놓는 행위가 마무리되어야만이, 입금 거래가 완료되어야만이 은행이 반대로 소비 임치 계약에서 설명한 것처럼 반대로 돈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이 어느 시점에서 완료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입금 계약들이 각각 케이스별로 어느 시점에서 완료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이런 입금 거래의 어떤 성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창구에서의 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행에 현금을 직접 들고 가서 은행 텔러에게 현금을 내어주면서 이 금액을 입금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 입금 거래의 완료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그렇죠. 자, 창구 직원이 고객이 인도한 금액을, 현금을 수령한 다음에 그 금액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창구 입금의 완료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직접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창구에 계신 직원분에게 저 이거 얼마 입금해 주세요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은행 텔러 직원이 그 금액을 보고 고객님 얼마가 맞습니다. 얼마 입금하시는 겁니까? 금액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인했을 때 입금 거래가 그때부터 완료가 성립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창구 입금의 완료 시기는 고객이 인도한 현금을 은행원이 확인했을 때 그때가 입금 거래의 완료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물론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많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현금 대신 사용하게 되는 여러분들 사업경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죠.
즉 뭐냐면 현금을 대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표나 어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입금을 하고자 하는 고객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증권류, 즉 유가증권류에 해당하는 것의 입금은 현금의 입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점권과 타점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면 A라는 은행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A라는 은행에서 발행한 예를 들면 수표라든지 또 어음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A은행에게는 자점권이 될 겁니다. 하지만 B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A은행에 와서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은 타점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좀 어려우신가요? 자, 즉 자점권과 타점권은 내가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내가 받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내가 받았냐에 따라서 자점이냐 타점이냐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증권류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현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증권류에 해당하는 것들을 갖다가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 즉 추심의 절차를 별도로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류를 입금할 때에는 그 어떤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증권에 해당하는 것이 실제로 현금으로 확인되었는지 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를 입금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가요, 여러분들?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증권은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현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현금으로 확인되었을 때,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입금 시기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권류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사업경제 시간에 배웠던 자기합수표라든지 약속어음이라든지 혹은 이런 당좌거래 약정을 통한 당좌수표 같은 것들이 이런 증권류의 입금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같이 사실은 굉장히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통신 어떤 수단들이 발전하는 시대에는 사실은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굉장히 좀 시간이 부족하고 바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흔히 CD기라든지 ATM기라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분들이 은행을 직접 내 방에서 입금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가 현금 자동 입출금기, 즉 CD기라든지 ATM기를 이용해서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ATM기를 이용한 입금인 경우에는 언제 예금 계약이 성립하냐? 자, 이게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건 뭐냐면 아마 ATM기에 가서 여러분들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어떤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ATM기에 가서 그 기계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소통을 하게 되죠. 어떻게 소통합니까? 즉 거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르거나 하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을 하게 되겠죠. 자, 그때 언제 입금 거래가 성립한다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고객이 입금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버튼을 여러분들이 아마 누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예 버튼을 눌렀을 때 예금 계약이 비로소 성립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금으로 입금했을 경우, 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유가증권류에 의한 입금, 또 이런 현금 자동 입출금에 의한 입금, 이런 세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제가 예금 계약의 성립 시기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입금 거래 완료 시기 이제 하나 또 나온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이제 계좌 송금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신규 개설한 예금 통장에서 자, 현금을 인출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혹은 우리가 이제 끝에 가서 살펴볼 무통장 입금처럼, 자, 내가 현금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내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한테 현금을 보내야 될 것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거죠?
네, 그렇죠. 은행이 나를 대신해서 그 예금에 해당하는 돈을 갖다가 다른 사람 계좌로 우리가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뭘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위임계약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임계약이기 때문에 자, 고객이 자, 여기 밑에 보시는 우리 은행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전표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찾으실 때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입금하실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표에다가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해서 은행분한테 자, 이렇게 보내주세요. 혹은 제 계좌에서 돈을 찾아서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주세요. 혹은 제가 가지고 온 현금을 여기로 입금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작성을 완료했을 경우에 우리가 입금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아마 은행에 가면 흔히 우리가 여러분들 은행 업무를 만약에 해본 경험이 있다라면 흔히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입금 계약의 성립 시기를 다 알아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제로 입금 계약을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런데 입금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우리가 예금 계약 신규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지만은, 자, 그렇죠.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 모든 거래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금 거래할 때도요, 마찬가지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입금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은행이 입금을 한다라는 건 현금을 받는 거죠. 자, 근데 그 입금하는 거래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만약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럼 은행이 다시 그 입금된 금액을 갖다가 고객한테 반환해 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실은 실명을 확인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긴 하지만 번거롭게 일일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고객분들이 올 때마다 실명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면 사람들이 이런 어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입금 거래를 할 때는 우리가 입금을 할 때라는 조금 더 이 실명 확인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간소화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출금에서는 조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왜냐하면 은행이 반대로 고객에게 돈을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잘못 내어주게 되면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내어주게 되면 문제가 커지겠죠. 자, 그래서 좀 단순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뭐냐면 자, 입금을 할 때는 조금 간편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출금을 할 때는 조금 복잡하게 실명을 확인해야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입금 시에 실명 확인의 방법은요. 자, 첫 번째 현금을 가지고서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만약에 입금하려는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 그 금액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명 확인하는 것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실명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예금 신규할 때 본 것처럼 자, 본인인 경우에는 실명 확인 증표에 의해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입금에 대해서는 실명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대리인인 경우에는요. 자, 본인과 대리인의 성명, 주민번호, 그리고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실명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는 자,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서의 출금과 그러니까 내가 내 통장을 가지고 가서 내 통장에서 돈을 빼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무통장 입금일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입금 의뢰서라는 걸 썼었죠.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습니다. 자, 입금 의뢰서에다가 내 통장 계좌번호를 거기에다가 기록했었죠. 아까 보면.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어떤 계좌에서 돈을 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어떤 입금 의뢰서에 계좌번호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실명 확인을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금 시 만약에 그러니까 내 통장에서 출금할 때 그 출금하는 금액이 출금하고 송금하는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또 실명 확인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의 어떤 포인트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자, 입금할 때는 이런 100만 원 이하의 상황에서는 자,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명 확인이 있어야 된다.
또, 자, 내가 내 통장을 들고 가서 내 계좌에서 돈을 빼서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 즉 계좌 송금인 경우에는 자, 입금 의뢰서에다가 내 계좌 번호, 출금하는 계좌 번호를 적는 것으로 실명 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수표나 어음을 입금할 때 실명 확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표나 어음을 입금하는 경우요. 유가증권에 의한 어떤 입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본인과 대리인에 의해서 입금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어떤 본인이 입금을 할 때는요. 자, 무통장 입금 의뢰서 상에 자, 실명 확인을 해서 자, 본인이 날인을 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수표나 어음을 들고 와서 자, 요 금액을 갖다가 어디로 입금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무통장 입금 의뢰서라는 의뢰서에다가 서류에다가 어떤 뭐 내용을 쓰겠죠. 그죠? 근데 그걸 쓸 때 실명 확인을 하고 날인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수표나 어음 뒷면에다가 입금 계좌번호, 입금하려고 하는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서 실명 확인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본인 말고 대리인이 입금하러 왔어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실명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조금은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무통장 입금 의뢰서 상에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 본인과의 관계, 본인의 연락처, 대리인의 실명 확인 후 날인하게 한 후에 수표나 어음 뒷면에 입금 계좌번호를 마찬가지로 기재해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조금 수표나 어음에 해당하는 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이 수표나 어음,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수표나 어음 뒷면에 입금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서 실명 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요게 조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입금 거래의 성격들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실명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여러분들이랑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입금 업무의 처리 절차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는 자, 무통장 입금에 의한 자, 내가 통장을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 입금을 하는 경우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거나 했을 때 뭐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을 결제할 수도 있지만은 자,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은행에 직접 가서 무통장 입금으로 입금을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머릿속에서 쉽게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은행에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고 요 사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은행에 갔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갔는데 자, 은행 텔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거 있죠. 그쵸? 자, 띵동 눌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은행원 앞으로 갔을 때 은행원 분이 여러분들한테 자,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일단 물어보겠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뭘 하러 왔죠? 네, 그렇습니다. 자, 무통장 입금을 하러 왔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은행원 분이 물어보실 거예요. 자, 고객님 얼마 입금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쵸? 자, 그러면 네, 얼마 입금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있었죠? 자, 100만 원을 뭐 하면? 그렇죠. 초과하면 자, 실명 확인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근데 100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인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고객이 얼마 입금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무통장 입금 시에는 자, 우리가 전표를 가지고서 자, 어느 계좌에 입금할 건지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 내용을 쓰도록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명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입금 금액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뭐냐면 자, 만약에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즉 이런 입금하는 거래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게 되면 자, 이때는 우리가 은행원이 고객에 대해서 뭔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의무가 가중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금액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액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그리고 일회성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고객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 거래가 뭔가 불법적인 거래는 아닌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래가 일지 아닐지를 갖다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주의를 기울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고객주의 의무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의심해 가는 상황이 있다. 2천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네. 이제 최근에 거래 기록을 조회해봤는데 오늘 것까지 합산해서 2천만 원의 거래가 있었네. 고객님 2천만 원 이상의 어떤 일회성 금융거래이시기 때문에 고객주의 의무에 따라서 실명 확인과 금융거래 목적을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욱더 주의 의무를 우리가 좀 더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항상 은행 텔러가 좀 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소중한 고객이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또한 은행 텔러 본인도 어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법으로서 자, 요거는 의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의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주의 의무제도 우리가 CDD라는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시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실명 확인과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여서 거래를 해야 되고요. 금융거래 목적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전산 어떤 처리를 통해서 입금 전산 조작을 하게 되고요. 자, 입금 결과를 이제 확인을, 고객님에게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고객님에게 자, 고객님 얼마 입금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고객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 자, 내가 입금하고자 하는 금액이 잘 입금이 되었으면 그걸 보고서 확인된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복습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통장 입금을 할 때요. 무통장의 입금 의뢰서를 맨 처음에 받아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입금 의뢰서상의 금액과 고객이 준 금액을 서로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객이 인도하는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쵸, 실명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인 경우에는 고객 확인 주의 의무 제도 CDD 수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요거는 내가 의뢰를 위임을 해서 은행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수료를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입금이 처리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다음에 확인증을 교부하고 거래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무통장 입금까지 해서 입금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말로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은행을 다니시고 계신 분의 업무 처리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오늘 입금 거래의 성격부터 무통장 입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복습할 수 있도록 실무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같이 이 내용들을 갖다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통장 입금 업무를 처리할 때는 입금 금액에 따라 실명 확인 유무가 달라집니다. 100만 원 이상의 무통장 입금을 진행할 경우 신분증에 의한 실명 확인이 진행하며 타행 송금인 경우 수수료를 계산하여 고객에게 안내하면 됩니다. 125번 고객님, 여기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무통장 입금 좀 하려고 하거든요. 무통장 입금이요? 여기 보내실 금액하고요. 보내시는 분 성함, 받으시는 분까지 다 적어주세요. 네. 네, 여기 다 적었습니다. 150만 원 보내시는 거 맞으세요? 네. 신한은행으로 보내시는 거 맞으시고요. 저희가 100만 원 이상 송금하실 때는 실명 확인 때문에 신분증 주셔야 되거든요. 신분증 가지고 오셨나요? 네, 가지고 왔어요. 네. 저희 타행 송금이시기 때문에 수수료 1,000원 더 발생하거든요. 수수료도 네. 주시겠어요? 네. 1,000원이시고요. 다 처리되셨습니다.
송금 받으신 금액이랑 수수료 1,000원 영수증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동영상? 네, 아마 실무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아마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어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한 강을 이제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출금 거래에 대해서 입금 거래를 우리 배웠으니까 출금 거래도 배워야겠죠. 그래서 출금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좀 어려운 내용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